제가 엊그제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분명 작년까지 있었던 은행이 또 폐점을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은행이랑 ATM 기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2025년부터 은행 업무들도 좀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새로 바뀌는 5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은행 업무 보기가 더 쉬워집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은행과 ATM 기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거래하는 분들이 늘면서 결국 유지 비용 때문에 없애고 있는 건데요. 대신 은행 업무가 새로 바뀝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을 도입하는데요. 먼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국민은행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를 가지고 국민은행에 가서 현금 이출금 그리고 미납, 요금 납부 등의 거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은행에서도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번거롭게 국민은행, 신한은행 위치 찾아서 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집과 제일 가까운 은행에 가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원래는 12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국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TM 기기를 없애는 대신 STM 기기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STM 기기가 뭐냐면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라고 기존의 ATM 기기에서 불가능했던 은행 창구 업무를 80에서 90%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STM 기기에서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기존의 ATM 기기 업무를 포함해 통장 사본 출력, 체크카드 발급, 통장 발급, 보안카드, OTP 발급, 그리고 신분증 카드 발급기와 스캐너 기능도 있어서 대출 업무는 물론이고 휴일이나 주말에 카드나 통장을 분실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인이나 AI 시스템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건데요.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갑자기 있었던 동네 은행이 점점 없어진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법이 바뀝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지금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무려 24년 만에 바꾸는 건데요. 간혹 현금을 여러 은행에 쪼개서 저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1억 원까지 상향했다고 해서 1억 원을 그대로 넣으면 또 안 된다고 해요. 바로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라 그 금액을 고려해서 넣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약 23% 오를 거라고 하는데 결국 예금 금리를 내리거나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어서 그 부담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 예금 보호 한도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상향한다고 하니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하냐? 작년 11월에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월쯤 시행된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차고송금 반환 제도가 싹 바뀝니다. 최근 휴대폰으로 간편 송금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돈을 잘못 받은 사람도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고송금 반환 제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죠. 먼저 차고송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만약 내가 실수로 차고송금을 했을 때는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차고송금 반환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줬는데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아닌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개선되고요. 또 이게 연간 1회밖에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실수하면 한 번만 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연간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돈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달았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짚어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현금으로 사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를 했죠. 하지만 앞으로 현금과 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대체할 CBDC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먼저 CBDC가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총 9개의 은행을 통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용화되면 지역화폐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연금이나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래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중앙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는 전자지갑을 개설을 합니다. 이때 디지털 화폐는 예금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나올 것 같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당국이 모든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금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현금 거래가 줄고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픈 뱅킹을 평소 자주 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 오픈 뱅킹 덕분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깔면 굳이 은행 창구에 가거나 ATM 기계를 찾을 필요도 없어졌죠. 하지만 문제는 오픈 뱅킹 보안이 취약해서 가짜 신분증과 그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 하나면 허무하게 뚫린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뀝니다. 먼저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실명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안면 인식 시스템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가짜인지 변조인지 그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 해당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고객의 얼굴 사진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고객이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본인의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서 은행에서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은행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피해액의 최대 50%를 은행이 배상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부터 새로 바뀌는 은행 업무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모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